우리 민족의 아픔과 원한이 담겨있는 일제 강제징용 유적지. 끌려오다시피 도착한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은 도망치지도 못하며 끝없는 굶주림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꿈, 그리고 절망이 담겨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3박 4일간의 여정을 떠난다. 우리는 진주와 창원에서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시모노세키로 이동했다. 시모노세키는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 중 하나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쳐간 곳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카이쿄유메 광장, 해협의 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광장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ここはですね、関東連絡船が発着したり着いたりする、そういう船着き場、埠頭でした。この下関から東北、北海道、サハリン、東北地方、そういう遠くに連れて行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遠くに連れて行かれる人たちが数日間閉じ込められた倉庫群の後はちょっともうバスでスーッと行くだけにします。先ほど言った林英大はもう簡単にこの関東連絡船のことを奴隷船あるいは地獄船と呼んでいました。特に1940年代に入りますといろんな途中でアメリカの潜水艦とかそういうようなものが関東連絡船を狙うようなそういう時代になりました。 1943년 10월 관문 연락선이 미국 잠수함의 기뢰에 의해 침몰되면서 무려 582명이 희생되었다. 그 속엔 우리 동포가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15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동포들이 이 연락선을 타고 고향에서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왔다는 것, 사무치고 있는 원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하루라도 빨리 조국에 돌아가고 싶었을 우리 동포들. 한 맺힌 역사를 듣고 있자니 우뚝 솟은 조형물이 원망스럽게 느껴진다. 슬픈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점심 식사를 위해 근처에 있는 가라토 시장에 찾아왔다. 평소에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가라토 시장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했다. 휴식을 취하며 우리 일행은 다시 기운을 얻었다. 나 없어 지금. 이게 무슨 맛이야?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야마구치현으로 이동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도코나 해변. 겉보기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이런 작은 마을에도 우린 민족의 아픔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둥근 기둥 2개가 서 있는 이곳. 나무 명패에 빼곡히 적혀져 있는 글자들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 이 이름들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향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묵상. 오른쪽은 일본 사람들의 주도비고 왼쪽은 조선 사람들의 주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m 이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기숙사입니다. 거기서 노동을 강요당한 조선 사람들이 약 80명은 해저 탄광에 들어갔고 나머지 50명은 각 지에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강제로 노동당한 이렇게 해서
130여 명이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제 연행이라는 이름이 안색이어 있었는데 1932년부터 강제로 연행되었다. 그 앞에는 모집으로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유족회 분들 속에서 그렇지 않다. 1905년 보호조약 또 합병조약 그때부터 벌써 강제로 연행되어 온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강제 연행을 하는 이름을 새기게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헌화를 하겠습니다. 어두운 해저탄광 저 아래 물이 차오르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며 울부짖었을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온다. 이제 우리 동포들이 잠든 곳 삐아로 간다. 위령비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 바다 위에 두 개의 삐아가 보인다. 삐가는 해저탄광 속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숨을 쉬기 위한 환기구다. 20대 후반 15, 16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노동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감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벽을 높이 3m 되는 이러한 높이의 벽을 집 둘레를 전부 둘러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입니다. 숙사에 갇히듯이 갇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24시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보면은 여기에 앞에는 바다고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철길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저쪽에는 주택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배운 것이 저쪽 절간이 있는 저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은 45%. 100명 도망가면은 45명은 갔지만도 거의 다 잡혀가지고 혼났습니다. 도망가다 잡힌 동포들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탄광사무소로 끌려가서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고 한다. 강제로 고문을 당한다든가 이런 고문 당한 그러한 노동자는 거의 전국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석탄은 검은 다이아로 불리며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화의 역사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었다. 1942年2月3日、本港口、今のところですね、本港口から約 1km の、坑道内で異常出水し、坑内で働いていた136名の朝鮮半島出身者を含む183名が犠牲になりました。うちは朝鮮半島出身者での強制連行された人たちを含む183名というふうにここ書いていたんですが、もう強制連行とかそういうのはもう絶対に載せられないと。 일본이 어떻게든 가리고 싶어왔던 역사.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섭한 끝에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겨우 이런 안내판이나마 붙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닷속에 있는 유월을 육지에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가족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일본 당국과도 지금 여러 가지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다에 묻혀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화를 했다. 아직도 스몰 희생자가 바닷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잠들고 있지만도 하루빨리 유월을 구출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모두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정부 당국의 그런 고위자들도 이곳을 찾을 기회가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 아파야 하고 남겨진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하나. 여정 이튿날 우리는 하야시 에이다이 선생의 고궁선사 유적지에 갔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도와준 에이다이 선생의 유적지. 우리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외부 수리 중이었다. 하야시 에이다이라는 일본의 기록 작가 선생님의 아버지가 여기 신관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강제연행으로 이끌어온 우리 노동자들이 단관에서 여기까지 도망치고 왔다가 여기서 보호해주고 여기 밑에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우리 노동자들을 숨기고 에이다이 선생님의 아버지는 일본의 경찰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었답니다. 그 에이다이 선생님이 그러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대학에서 자별 문제나 제교포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돌아왔다가 그 강제연행 기록이나 근함선의 기록이나 식민지시기에 우리 한국인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책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야시 에이다이 선생 2대 이어서 우리 교포를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도 공경에 처했던 강제징용됐던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초를 당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지만 이런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게 노력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타가와 석탄 박물관이다. 박물관 주변은 한가로웠다.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자랑하고 전시하는 석탄 박물관. 그 성공적인 근대화의 결과로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을지. 그러나 박물관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멋들어진 전시물들을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국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가기 위해 아주 많은 계단을 올랐다. 땀이 나고 숨이 차올랐다. 관광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그 후쿠오카 전체로서는 강제연행 안 그러면 모집으로 노동자로 온 우리 동포들이 한 17만 명 있다 합니다. 주로 단간 지역에서 단간 노동자로 일하는 그 동포들이 많았다. 비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다 저마다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 이물이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 있어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자신님들의 원한을 깊이 위로하고 다가오는 세상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경계의 징표로 삼고자 하오니 명계의 영령이시여 지난 억급을 모두 잊으시고 고이고이 잠드소서. 저렇게 산마루가 평평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우리 동포들. 마음이 먹먹했다. 유령비를 이렇게 높은 곳에 지은 이유가 살아 계실 때는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라 그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슬펐고 후세대로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우리의 마지막 답사지는 산속의 자리에 있다. 산 중턱 이곳저곳에 잘 관리된 묘지들이 한눈에 띄인다. 이곳은 어떤 사연이 담긴 묘지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사람들의 그 묘가 있는 묘지입니다. 이 돌이 동그랗게 보이는 옛날 돌이 우리 밑에다가 우리 범포들이 매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에 부르카오민의 당가이라는 당가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4,000명 꾸르러 와가지고 당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가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 37명 또 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땅 속에다가 매장하고 돌만 끄고 그냥 놔뒀다. 이게 일하다가 좀 중상을 당하거나 심하게 아프거나 이러면 치료해주지 않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던져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이제 그냥 덮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버린 거를 일본 할머니가 알고 있다가 해방돼서 이제 그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그것을 오늘 일본 할머니가 위에서 쭉 보고 있었다고. 말을 못했는데 해방되어서 겨우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여기만 아니라 몇 곳에는 많이 그런 거 있습니다. 이곳은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도 쪽 잘 보면은 경주나 뭐나 그 한글로 쓰여진 그 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매장한 우리 동포들이 고향을 그려서 그렸답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 묘지에 땅 속에 매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묘가 없습니다. 돌이 그 위에다가 두다가 누가 여기에서 매장되고 있는지 또 전혀 모르고 기록으로서는 한 30몇 명 여기에 매장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을 우리 동포들이 겪어냈다. 화가 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 우리 온 민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더 좋은 우리 민족의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오면 화가 내가지고 그 말이 싫은데 진짜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합니다.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묘지엔 개와 고양이조차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 개보다 못한 모습으로 묻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 그 치욕스러움을 이곳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동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에 한반도기를 꽂았다. 기행 마지막 일정. 우리의 발길이 향한 곳은 기타큐슈 와카마스다. 이곳은 오다야마 공동묘지. 다양한 생김새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일본인들의 묘지이다. 그리고 한글과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눈에 띈다. 묘지 한켠에 있는 조선인 조난자 위령비이다.
한많은 민족의 원혼을 닦아내듯 우리는 위령 비석을 닦았다. 너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이제야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할바삐 그 사람들이 항구가 있는데 다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우리 동포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푼푼히 돈을 모아가지고 오선을 사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20년 내지 30년 타면은 또 뭐 그 이상 못 타는데 그 당시 100명 가까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그래 가다가 태풍이 온다 줄 몰라가지고 그날 아침에 100m도 안 가가 침몰을 당했습니다. 그래 남은 동네 사람 그래서 근처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바닷물에서 건져가지고 여기에 매장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으로서는 83명이 여기에 메었다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그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해방되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침략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고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 대책도 안 세우기 때문에 남은 동포하고 일부 일본 사람하고 같이 힘을 써서 여기 비석을 세워달라고 이런 사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작은 배에 몸을 싣고 태풍이 불어도 출항을 하려고 했을까? 그 애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홍물을 울린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국화를 헌화했다. 정부 자체가 역사적으로 반성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나가면은 우리 여기에 묻어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이 6월도 진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저 솥대처럼 희생자들의 영혼이 자유로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본다. 첫날에 갔던 장생탕과 하다 밑에 원원과 시신이 그대로 묻혀있고 그것을 일본이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막아버렸다는 것이 더욱 분노했고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휴가가 가장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탄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 부파 이식을 거기 위에 올려놓았다고 해요. 다른 노동자들이 몰래 시신을 가져와서 묻어준 게 다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상 그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그분들의 유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선이 조난자 민병기가 70년도 훨씬 더 넘는 세월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동포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무한심하게 방치했고 그것을 양심적인 일본인이 그 조선인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적해서 알게 됐던 그것을 그걸 또 수습되지 않고 기념비 하나만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나라 이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울컥울컥해서 어린 것 같아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이번 기행은 단순히 역사 속 유적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통받고 절망했던 우리 동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우리 민족의 상처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상처를 잊지 않는 것부터가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시작일 것이다.